중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구주입의 신명종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중등부에 입학하면서 아직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원에서 실시하는 첫 중간고사를 모두 보셨을 텐데요.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꼭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기출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1단원 소인수분해부터 2단원 정수와 유리수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 19문항, 그 다음 단답형이 4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총 23문항을 출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항들을 출제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이 부분이 좀 자세히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영상을 잠시 멈춘 후에 살펴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을 만한 두 문항을 파란색으로 체크해 보았고요. 다음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두 문항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각 반에서 담임선생님들께서 모두 시험에 대한 풀이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만한 두 문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대부분 이 문항을 틀린 학생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 오답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 수를 제대로 소인수분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9는 소수가 아니므로 9를 소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서 각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100개가 나오게 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인데요. 여러분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실수해서 틀리는 문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14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미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려면 각 시간에 10분, 12분, 18분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출발하는 시간은 540분이 지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동안 대전과 부산 방향으로만 출발하는 횟수를 구하려면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5번을 답으로 체크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건 대전과 부산 두 방향으로만 출발하는 횟수를 구하라고 했죠. 이 15번 중에 3번은 서울 방향까지 세 방향으로 출발하는 횟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그 횟수를 빼주면 12번만 대전과 부산 방향으로만 출발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학원에서 왜 중1 중간고사를 실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꼭 영상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매년 중1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도 가장 많이 들었던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시험도 안 보는데 차라리 선행과정을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구주입의 학원은 선행이 굉장히 빠르고 선행과 심화학습에 중점을 두는 학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그 선행 과정을 모두 멈추고 현행 과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1학년 1학기가 지나가고 나면 어느 반에서도 다시는 1학년 1학기 과정을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1학년 1학기 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자는 것이 우리 구주입의 내신 대비 기간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현행 학습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 학교 시험이 정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3,6중학교를 제외하면 학교 시험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학교들에서도 한두 문제씩 심화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쉬운 문제들로만 준비해서 시험 대비를 했다가 어려운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 문항들을 틀려버리게 된다면 남들과 똑같이 쉬운 문제 맞추고 남들과 똑같이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학원에 다니면서 내신 대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그 어려운 한두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화 유형까지 완벽하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3,6중이 아닌데 굳이 심화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죠.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당장 놓여있는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시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3,6중학교에서 이렇게 심화 과정을 계속해서 학습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심화 과정을 학습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들과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심화 학습을 시작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어리지만 학원에서 심화 학습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대입일 텐데요.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들과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이 심화 학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심화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입의 학원의 내신 대비 기간의 목표는 현행 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현행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현행 기간 동안 학습하게 되는 내신 캐치 교재 완벽하게 학습 부탁드리고요. 또한 고난도 문항까지 정복하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시그니처 특강을 수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방금 한 이야기들 꼭 가슴속에 담아두시고 열심히 수학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에 여러분들을 맞춰가며 항상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